네, 안녕하세요. 랑팡의 파이어족 대기 프로젝트의 랑팡입니다. 네, 오늘은 직장 사업에서 기계적 마인드 갖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회사는 충성심이 아니라 쇼미더머니 그리고 본업을 데이터화하여 컨텐츠 사업의 기반을 만들자 라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사는 충성심이 아니라 쇼미더머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 시간에서 이제 회사의 변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전통적 산업 회사들이 망해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처럼 어떤 연줄에 기대거나 혹은 나의 상사가 나의 커리어를 책임져 줄 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 본인도 지금 본인의 어떤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사만 믿고 그 사람한테 100% 나의 커리어를 의지를 하게 되면은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고 또 강한 배신감을 느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프로 스포츠 선수라는 생각을 가지고 철저하게 회사에 내가 어떤 이익을 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회사로부터 뭘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굉장히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NBA를 좋아하는데 뭐 NBA의 어떤 선수가 감독의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뭐 본인이 그 팀에서 뭐 10년, 20년 승승장구할 수는 없겠죠. 감독도 성과가 안 좋으면 굉장히 빨리 잘리고 또 새 감독이 들어오면은 본인의 작전에 맞지 않는 선수들은 뭐 벤치로 앉히거나 뭐 다른 팀으로 방출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프로 선수는 자신의 실력, 자신의 숫자로 그거를 입증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팬들과의 좋은 관계, 그리고 구단 관계자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오히려 더 이제 중요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평소에 자신의 실력과 역량을 철저히 객관화해 둬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직이라고 하면 본인의 어떤 매월 그 판매 실적, 그 다음에 이 판매 실적을만 단순히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맡은 지역이나 시장이 난이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객관적으로 그 평가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경쟁 업체의 판매 현황이랄지 전체 마켓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전체 마켓 사이즈가 줄어들고 있는데 본인이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숫자를 많이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외부 마켓 사이즈와 또 경쟁자들의 그 판매 동향은 주기적으로 챙기고 기록을 해 두어야 내가 제3자에게 나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직에 있는 분들은 본인이 했던 어떤 뭐 보고서랄지 회사 내 정책을 실행했을 때 이거를 얼마나 이 정책이나 보고서가 효과가 있었는지를 최대한 정량화해서 해당 그 프로젝트 내지는 보고서와 함께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영업과 달리 이제 관리 쪽은 좀 객관적으로 평가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수치화할 필요가 있고 스토리텔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연초에 뭐 이러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뭐 A라는 업무를 했는데 이게 이제 연말에는 뭐 이 A라는 목표가 이런 식으로 성과가 났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유관 부서가 작업을 했으며 뭐 그 부서에 있는 뭐 B라는 팀장이 나에 대한 뭐 좋은 레퍼런스 갖고 있다. 내지는 음, 뭐 B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내가 회사 매출에 뭐 약 100만큼의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이런 효과를 보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려면 가능하면은 이제 그 경영학 서적에 나와 있는 어떤 이론이나 혹은 그쪽에서 말하는 그 정성적인 데이터를 정량하는 기법들이 있어요. 주로 뭐 컨설팅 회사에서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차용을 해서 본인이 따로 자신의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한 별도의 좀 비주얼리틱한 보고 자료를 만들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의 사내 동아리는 인맥 형성의 기회다. 예. 그 직장 상사, 자기의 보스한테만 의존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사내에 혹시 자기가 좀 더 자신의 몸값을 높게 쳐줄 수 있는 부서에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준비를 하라 이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아무래도 뭐 어느 날 털레털레 가서 뭐 다른 팀 팀장한테 나를 채용해 주세요라고 하면 좀 뭐랄까 황당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성과를 딱 들고 와서 본인의 포트폴리오를 들고 와서 제가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뭐 A라는 방식으로 당신의 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좋긴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자연스러운 방법은 뭐 사내 독서 동아리랄지 사내 운동할 수 있는 동아리랄지 이런 것들을 뭐 많이도 아니고 뭐 한두 개 정도만 본인이 하면 본인 취미 활동도 할 수 있고 사내 그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인맥들은 좀 아주 그 건설적인 것 같아요. 뭐 굳이 술 마시는 이런 모임 말고 그런 사내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평소에 좀 인맥을 넓게 쌓아두면 내가 B라는 팀에 가고 싶다 하면 그 B라는 팀에 있는 팀원이 없다 하더라도 B라는 팀에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B라는 팀에 그 나 자신을 알리는 일종의 그 가교 역할을 좀 해도록 부탁할 수는 있겠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두면 나의 어떤 객관적인 몸값을 평가받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헤드헌터들과의 교류를 통해 자신의 시장 가치를 확인한다. 가끔씩 이제 업무 하시다 보면 개인 메일이나 그 개인 연락으로 헤드헌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당장 이거를 뭐 응해서 뭐 다른 회사로 이직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하고 꾸준하게 교류를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또 이제 본인이 이직 의사가 없으면 주변 사람들을 소개시켜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봤을 때 주변에 보면 이직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을 소개도 시켜드리고 또 본인의 어떤 회사 내부 정보까지는 아니고 회사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반적으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구직 시장, 구인 구직 시장에서의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헤드헌터 분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본인이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의 몸값이 형성될 수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세요. 예, 그걸 해야 내가 이 회사에서 어느 정도로 나의 그 몸값 대비해서 가치를 부여받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고 또 만에 하나 이제 회사가 갑자기 구조조정이 온다든가 정말 나와는 성향이 전혀 맞지 않는 상사를 맞이해서 이직을 심각하게 고려할 때 평소에 나를 잘 알고 있는 헤드헌터들과의 친분을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이직 시장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 자, 다음은 본업을 데이터하여 컨텐츠 사업의 기반을 만들자.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이제 자기가 아무리 하찮은 업무를 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사실은 누군가는 그 업무를 하는 그 스킬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회사 매출 데이터를 엑셀로 정리해야 되는데 완전 엑셀 노가다예요. 그 셉 같은 데서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 정리하는데 뭐 하루 종일 이 엑셀만 돌리고 있다. 뭐 엑셀 피벗 테이블만 돌리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도 그 누군가에게는 그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 될 수 있거든요. 뭐 회사 생활 10년, 20년 차에도 예를 들어서 진짜 영업 활동만 열심히 하신 분들 혹은 전혀 다른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그 대면 영업에만 집중했던 분들은 이런 어떤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것도 약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뭐 신입사원분들이나 그래서 그런 노하우조차도 누군가에게는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게 그 에버노트 프리미엄을 좀 그 가입해서 사용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에버노트가 어떤 앱이냐면 모든 데이터들을 이제 그 저장을 할 수가 있고 그 저장 용량이 한 하루에 월 10기가바이트가 넘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문서나 동영상이나 음성 파일 모두 다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나는 노하우나 그 다음에 스크랩하고 싶은 어떤 인더스트리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 에버노트에 데이터화 시키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는 뭐 모바일 폰이나 본인의 태블릿, 그 다음에 PC용으로 다 호환이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을 굳이 여러 곳에 분산시키지 말고 에버노트 하나에 테마를 정해서 올려놓으면 그 축적된 데이터들이 추후에 아주 이제 풍부하게 본인이 컨텐츠 제작을 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다음번으로 어려운 난이도의 업무 이슈 해결을 케이스 스터디화 하자. 예, 회사 업무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프로젝트나 혹은 어려웠던 이슈를 해결해 보신 경험이 다들 있을 겁니다. 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전부 오픈하면은 이제 사내의 어떤 그 비밀을 공유하는 거니까 어떤 실제적인 데이터나 뭐 업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좀 가명을 써야겠죠. 숫자도 좀 바꾸고 해서 이런 이슈 자체를 우리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보면은 비즈니스 케이스 스터디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의 사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정리를 하자 이거죠. 그럼 이것 자체가 아주 훌륭한 콘텐츠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본인이 외부에 이제 이직을 하신다든지 혹은 이런 컨텐츠들을 리포트화해서 이제 팔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슈 해결을 케이스 스터디화 해주면 본인의 직장 생활에도 도움이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외부에 자기의 이제 어떤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후배들에게 만들어준 업무 매뉴얼도 컨텐츠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자기가 이제 업무 인수인계를 해야 될 시점이 오면은 본인의 업무를 A부터 Z까지 한번 쭉 정리하는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해외에 뭐 화학 제품을 수출하는 영업사원이다. 그러면 이 화학 제품의 어떤 생산 공정도 정리를 해야 될 것이고 제품의 구매부터 판매, 그 다음에 대금 회수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콘텐츠예요. 본인의 노하우가 녹아있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제3자에게 굉장히 밸류어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상 블로그 말고 업무와 관련된 블로그 당장 시작하라. 예. 우리가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통해서 본인이 먹고 마시고 어디 좋은데 여행 간 것들 블로깅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블로거들은 본인이 뭐 할 때는 재미는 있는데 실제로 그 시장 내에서 컨텐츠로서 가치를 인정받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일상 블로그를 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4천만 명이 넘습니다. 예. 이거 뭐 어린 아이들도 하고 어르신들도 하고 또 젊은 친구들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 블로그는 사실상의 컨텐츠로서의 가치는 좀 희박하다. 다만 이제 업무와 관련된 블로그를 지금 당장 시작을 해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마켓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나왔던 다양한 잡지식과 그 정보들은 에버노트 프리미엄에 저장을 하고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업무 관련된 블로그로 이제 내용을 좀 그 정리를 쭉 풀어놓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이 블로그를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이 나중에 업계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또 해당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 뭐 이제 유튜브 거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유튜브 같은 경우도 무작정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자극적인 영상을 제출하거나 뭐 요즘 아주 트렌디한 무슨 뭐 게임 방송, 먹방 이런 것들은 이미 그 포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컨텐츠 사업의 핵심은 본인의 일상에서 본인의 그 업에서 좀 더 그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집약해서 컨텐츠화하면 그 부분은 여전히 니치 마켓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의 어떤 뭐 구독자 수에 연연하기보다는 본인의 그 업의 역량이나 업의 그 축적된 것들을 꾸준히 기록하면서 본인을 이제 팔로우하는 그런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질수록 그거는 나중에 본인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이제 개인적인 프로젝트들을 해볼 수가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런 구독자를 기반으로 그 다음에 쌓여있는 컨텐츠를 기반으로 책을 출간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을 모아서 강의를 해볼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 구독자들을 모아서 본인의 어떤 블로그의 성격과 맞는 제품의 판매를 이렇게 좀 시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블로그 수입이나 유튜브 수입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꾸준하게 한 가지 테마를 가지고 가능하면 그 테마가 좀 생산적인 것들, 뭐 먹방이나 게임이나 이런 거 말고 생산적인 테마의 것들을 꾸준히 진행을 하면 본업에도 도움이 되고 본인의 어떤 컨텐츠를 쌓아가면서 미래에 제2의, 제3의 수입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겁니다. 네, 다음 편에는 우리가 이제 개인의 대차 대조표를 만드는 그 작업들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앞편에서 직장 생활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스트레스 없이 월 캐시플로우를 받고 또 자신의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어떤 작업들이 필요한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현재 우리의 자산 상황을 알아야 향후에 어떤 타겟을 가지고 자산을 늘릴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저의 재정 상태를 바탕으로 해서 직접 작성도 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편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랑팡의 파이어족 대기 프로젝트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